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30분 열심히 떠들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됐네요. 참 대면일 때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동영상 찍을 때 항상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그래도 연습을 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특히 이번에 배울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데이터 바인딩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아마 2주, 길면은 2주 약간 더 넘어가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안내를 또 드릴 테지만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데이터 바인딩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제가 요구 조건을 드릴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을 안 하시면은 점수를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이 수업이 제가 WPF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데이터 바인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하실 거고, 이 디펜던시 프로퍼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워크의 사용 능력이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집어 넣은 거니까 이 강의, 데이터 바인딩 관련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꼭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만들 때도 결과적으로 더 유지보수하기도 좋고, 어떤 만들다가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수정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코드가 짧고 간결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0분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나눠서 두 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한번 다시 해보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WPF에서 특히 WPF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GU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있고요, 유저가 있고, 유저한테 보여지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윈도우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UI로 구성되어 있는, GUI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한테 보이는 창이 있고, 이제 이 뒤쪽에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BL이라고 쓰니까 좀 그렇네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로직이 있고, 이 로직을 굴리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내가 로컬에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API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서 땡겨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자, UI를 왜 사용을 하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UI라는 거는 이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UI는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이거든요. 하나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는 데이터 조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 UI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표현이라는 건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UI가 어떤 정보를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 U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묶어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자, 여기서 데이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엑셀에 써 있는 숫자 데이터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 로직은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도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범위에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조작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변수에 저장해 놓은 어떤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 꼭 SQL 구조를 사용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XML 문서에다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거는 큰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요, 데이터의 추출
표현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뭐죠?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주요한 파트는 뭐냐면요. UI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UI와 뒤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로직을 연결시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앞으로 WPF가 아닌 무언가를 개발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저거예요. 로직과 UI를 사실은 로직을 개발하는 게 더 큰 파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로직과 UI를 연결시켜줘야 완전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자, 데이터 바인딩은 데이터의 추출, 표현,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현 그리고 추출과 관리도 이제 조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 바인딩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게 없으면은 저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여기다가 뭔가 타이핑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목록에 무언가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목록에 추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목록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불러와서 다시 요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 뷰 같은 데다가 보여주는 요 기능. 계산기에서도 우리가 리스트 뷰 막 추가하는 거 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코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실 때도 좀 더 적은 코드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이 페이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인 데이터 바인딩을 하려면 글씨가 좀 가리네요.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나름 고심해서 만든 그림이고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데이터 바인딩 구현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데이터 바인딩이 뭐냐라고 아까는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구현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바인딩은 두 프로퍼티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걸 써 넣는 게 낫겠네요. 연결하여 자동으로 갱신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다 그랬죠. 사용자가 여기다가 뭘 타이핑하고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그 추가된 거를 여기다가 다시 반영해서 보여주는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저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준비사항이 필요한데 그 준비사항이 이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자, 말로 길게 적혀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되고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타겟 쪽은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지 되고 소스 쪽은 iNotify property changed가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거나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타겟과 소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내용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겟하고 밑에 UI 컨트롤이라고 했죠. 자, 이 타겟 쪽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타겟입니다. 소스 쪽은 데이터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스 쪽이 UI 컨트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구현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따라 달렸는데 주로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저 마이스택 패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좀 하셔야지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까먹으시진 않으셨겠죠? 자, 마이스택 패널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이스택 패널에 is brown background라는 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저 UI 컨트롤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한번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만들던 게 여기 있었죠. 자, 실행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이거였어요. 자, 여기 체크박스가 있어서 얘를 체크를 하면 얘가 갈색이 되고 체크를 해제하면 회색이 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위해서 우리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를 만들고 메인 윈도우에서는 이런 생소한 문법을 써줬던 거예요. 자, 이 상황 일단은 체크박스하고 마이스택 패널이라는 게 있다라는 상황에서 자, 결과적으로 뭐죠? 체크박스가 가지고 있는 is checked라는 프로퍼티가 변하면 자동으로 타겟이란, 그러니까 마이스택 패널이라는 것의 배경색이 바뀌게 만들었죠. 그쵸? 이게 얘네 둘을 연결했다는 개념입니다. 즉, 지금 이쪽은 체크박스에 is checked 라는 프로퍼티고, 여긴 더 긴데, 아무튼 이쪽 이 마이스택 패널에 있는 is brown background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하면 얘가 자동으로 같이 변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is checked가 true가 되면 is brown background도 true가 됐고요. is checked가 false가 되면 is brown background도 false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색이 변했던 거예요. 자, is brown background가 false가 되면은 배경색을 바꿔라라는 로직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었죠. 그 로직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줘서 해줬던 거고, 저 연결하는 게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프로퍼티를 연결시켜줘서 자동으로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게 하는 게 데이터 바인딩이에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두 개의 클래스에 프로퍼티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한쪽이 바뀌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그 값과 동일한 값으로 그냥 어사인 해주는 것처럼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게 데이터 바인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바인딩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뭐냐면 이 양쪽에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프로퍼티들이 모두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양쪽이 모두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었어요. 직접 봤죠? 뭐였어요? is brown background를 우리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로 만들기 전에는 데이터 바인딩이 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저 타이핑 하면서 쭉 봤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is brown background를 디펜던시 프로퍼티로 만들기 전에는 XAML에다가 꺽쇠가로 하고 바인딩 띄고 어쩌고 저쩌고를 썼을 때 빨간 줄이 떴죠. 컴파일 에러가 났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왜? 이 지금 연결하고자 하는 마이스택 패널의 is brown background가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디펜던시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니까 이제 에러가 안 나고 잘 컴파일이 되고 빌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직접 봤죠. 그래서 뭐다? 바인딩을 하려면 그 양쪽 프로퍼티가 다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또는 이 소스 쪽의 프로퍼티가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아니더라도 I 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 양쪽이 다 디펜던시 프로퍼티면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하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소스 타겟 얘기를 하다가 먼저 요것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얘를 왜 소스라고 하고 얘를 왜 타겟으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를 타겟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얘를 소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여기 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로직 안에 들어있는 뭐 변수값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뭔가 타이핑하고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데이터가 변하겠죠. 그러면은 그 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타겟과 연결시켜서 UI에 바꿔줘서 보이도록 하는 게 데이터 바인딩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바뀐 값이 반영이 돼서 보이도록 하는 파트가 타겟 파트고, 실제로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소스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값을 반영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을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UI 컨트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소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UI 컨트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체크박스 UI 컨트롤이잖아요. 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클래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 뭐 대부분 사실 다 클래스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해졌는데 연결시켜 보자면은 일반 데이터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을 해주고, UI 컨트롤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좀 모호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하자면 요겁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두 개의 프로퍼티를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기능이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 연결시켜주는 두 개의 프로퍼티가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즈 브라운 백그라운드를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아닌 일반 프로퍼티에서부터 디펜던시 프로퍼티로 바꿔서 저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하게 되는 예제를 한번 봤었고요.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 있을까봐,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왼쪽 이즈 체크드가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된다고 했는데 디펜던시 프로퍼티 맞나요? 한번 가서 보면 이즈 체크드라는 건 체크박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겠죠. 자, 정의로 한번 가봅시다. 네, 여기에는 이즈 체크드가 없네요. 아마 이 상속받은 베이스 클래스인 토글 버튼 안에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더 상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즈 체크드 프로퍼티 여기에 있죠. 얘는 일반 프로퍼티인데? 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자, 디펜던시 프로퍼티라는 건 제가 필드와 프로퍼티의 관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퍼티와 대응되는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원으로 그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원으로 그려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필드고 요게 일반 프로퍼티고 요게 디펜던시 프로퍼티예요. 요런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is checked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다라는 거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요게 디펜던시 프로퍼티다라는 게 아니고, 얘랑 연결된 얘가 있냐 하면 그냥 is checked를 디펜던시 프로퍼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is checked 프로퍼티라는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있죠. is checked 프로퍼티라는 이름을 가진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 규칙, 우리가 프롭 dp 가지고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디펜던시 프로퍼티라는 건 이 프로퍼티 이름 뒤에다가 자동으로 프로퍼티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얘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냥 제가 앞으로는 is checked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줄만 보면 얘는 일반 프로퍼티지만 얘랑 연결된 얘가 있으면은 얘도 디펜던시 프로퍼티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PPT의 오른쪽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스택 패널에 가지고 있는 is 브라운 백그라운드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is 브라운 백그라운드라는 건 그냥 일반 프로퍼티지만 얘랑 연결되어 있는 is 브라운 백그라운드 프로퍼티라는 디펜던시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is 브라운 백그라운드가 디펜던시 프로퍼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실까봐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데이터 바인딩은 연결하는 거다. 연결하려면 양쪽이 디펜던시 프로퍼티여야 된다 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